2023년 6월 6일 아침,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칸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놈펜에서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중장비 기사가 웅덩이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이라 이상한 물건들이 종종 나오긴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현지 경찰이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 건 붉은색 매트였습니다. 그 매트를 풀었을 때 젊은 여성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40대 중국인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중국 마피아 소행 아니냐는 섬뜩한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발견되고 나흘이 지난 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흔적의 조각을 맞추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흔적의 조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숨진 여성이 한국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사실이 보도된 날이 공교롭게도 그녀의 34번째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김윤희 씨, 당시 34세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SNS 팔로워가 26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BJ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송을 보고 응원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까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윤희 씨는 2021년부터 캄보디아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잘 몰랐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사흘 후인 6월 9일 캄보디아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프놈펜에서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 부부는 고문을 동반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프놈펜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칸달주 외곽 마을이었습니다. 주택단지 공사가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현장 주민이 그날 밤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 시기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마을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여기저기 깊은 웅덩이가 많았는데 흙탕물이 가득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철퍼덕, 쿵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민은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새벽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빨간 매트에 쌓인 무언가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윤희 씨의 시신은 그렇게 낯선 타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외관상 골절 등 폭행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지품을 토대로 한국 대사관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고 이틀 후 캄보디아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여성 BJ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과연 윤희 씨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프놈펜 유명 상업지구 중심에 있던 그들의 병원, 간판에는 산부인과부터 외과, 내과까지 7가지 진료 과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별다른 의료기구가 없었습니다. 각종 집기만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중국인 부부가 평소 의사 가운을 입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주로 중국인들만 찾았던 이 병원, 주민들은 경찰이 찾아오고서야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부가 이전에 영업했던 차이나타운에서도 이들을 아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병원에서 한때 숙식하며 생활했던 한 중국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인이 왜 이 병원을 찾아왔는지 이해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만 찾는다는 이 병원에 한국인 BJ가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윤희 씨의 캄보디아 행적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6월 2일 밤 캄보디아에 도착했고 지인의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부터 수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이번 여행 목적은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도착 이틀째인 6월 4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58분, 윤희 씨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병원 가기 전 지인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후 4시 14분, 중국인 부부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휴대전화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CCTV 시간이 실제보다 6분 빠른 걸 고려하면 약 20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중간에 어디를 들른 흔적은 없었고 손에는 휴대전화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CCTV가 기록한 8시간의 미스터리입니다. 오후 4시 10분, 유니 씨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52분, 갑자기 병원 출입문이 닫히고 간판 불도 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25분 후 병원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영업이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밤 12시 52분, 어디선가 갑자기 파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병원 입구에 몇 차례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더니 차 트렁크를 출입문에 바짝 붙여 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조수석에 올라타고 차량이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운전자가 중국인 남편이고 이 시각 부부가 함께 시신을 차에 싣고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니 씨가 병원으로 들어간 지 8시간 만이었습니다. 철조망이 높게 세워진 캄보디아 프놈펜 교도소. 외국인 죄수들이 수감된 곳입니다. 중국인 아내를 먼저 만났습니다. 중국어 질문지를 보여줬지만 계속 말이 없다가 수감 중인 중국인이 통역하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남편도 의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부부 모두 의사 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했던 겁니다. 고문, 살인, 우리는 여성 BJ를 폭행한 적 없습니다. 시신 유기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있다고 하자 돌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신 유기는 인정합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약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약을 가져와 직접 주사를 놓았습니다. 숙면할 수 있는 약, 그거 말입니다. 프로포폴을 BJ가 직접 사서 스스로 투약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만났습니다. 단단한 태도에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요청은 받았지만 주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침상에 누워 잠들었고 저는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한참 만에 보니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더라고요. 중국 구급약을 먹이고 산소도 공급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야식 먹으러 가자고 해서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시신을 차에 옮겼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아내를 먼저 식당에 내려주고 제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시신 유기는 인정합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갓난 아기한테 모유 수유해야 하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딸은 공사판 하수구, 웅덩이에 유기하고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 걱정만 하는 피의자였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주장 중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니 씨의 사망과 시신 유기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CCTV는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영상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병원 인근에서 남편도 아내도 모두 당황한 듯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 5시 52분 병원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시점에 사망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 5시 52분 이후 남편은 여러 차례 오토바이로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밤 9시 5분 마지막 외출 후 4시간 뒤 파란색 승용차를 끌고 돌아왔을 때도 아내는 늘 함께였습니다. 시신 유기 과정을 보세요. 부인이 차를 타고 있다가 내려서 확인하고 다시 나오고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다급하지 않습니다. 마음 정리를 끝낸 겁니다. 자기들끼리 토의했을 겁니다. 물건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혈청 주사 2번 맞고 발작으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부부들의 면회에서는 프로포폴을 스스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한인 경원 원장의 증언입니다. 프놈펜에서는 프로포폴 구입이 불법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50무 한 병을 $15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남용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타민 수액 맞으러 온 환자가 제가 내려갔다 오는 사이 스스로 사온 주사액을 수액기에 넣어 맞더라고요. 약물의 출처가 분명하지도 않고 어떤 약물인지도 모르는 채로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부분입니다. 프로포폴을 맞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는 건 의료진 감시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내시경할 때 모니터 상태에서 호흡이 이상해지면 바로 조치하잖아요. 산소 포화도, 호흡, 맥박을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면 치사량 이하여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BJ 유니 씨가 묵었던 숙소 주변 약국을 탐문했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상 숙소에서 병원까지 20분, 중간에 들른 곳도 없었고 손에는 휴대전화만 들려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수액 2병, 연회에서는 프로포폴이었습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니 씨의 병원 방문은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전날인 6월 3일 오전 11시 58분, 역시 혼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니 씨와 중국인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이웃이었던 걸까요? 중국인 남편은 부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도 유명 BJ인지도 몰랐습니다. 전날에도 왔냐고요? 왔었는데 잠깐 자고 갔습니다. 하지만 CCTV 속 유니 씨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번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익숙하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전날 찾아갔다가 주사를 놓지 않아 잠만 자고 돌아갔다면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다시 찾아갈까요? 이틀 연속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와서 몸이 아프다는 말만 하다가 드러누워 잠만 자고 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유니 씨가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시각, 중국인 부부는 구급약이 아니라 구급대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법적인 것들을 처분하거나 현장을 조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꾸며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노력으로 인해 캄보디아 경찰 수색에도 유니 씨의 휴대전화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 이후 피의자가 오토바이로 여러 차례 외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진 건 휴대전화뿐이었을까요? 소지품 중 생존 당시 의상, 머리끈까지 쉽게 유실될 만한 물품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필수적인 휴대전화만 사라졌습니다. 범죄 현장을 일정한 목적으로 왜곡시키고 증거인멸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검시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의혹이 있었습니다. 성폭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중국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성폭행 관련한 의혹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성폭행을 했다면 증거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왜 부검을 안 하나요? 성범죄라면 DNA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부검에도 자신의 DNA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병원 내부 CCT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오직 부검뿐이었습니다. 유기된 시신을 발견한 직후 캄보디아 경찰은 1차 검시를 실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목뼈와 안면 골절, 전신 타박상 등 외상이 심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시 결과는 달랐습니다. 골절과 타박상 등 심각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한국의 검안 전문 부검의가 현장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현지에서 처음 본 일반인이라면 손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상체의 나뭇가지 모양처럼 쭉쭉 뻗어 있는 게 보이고 얼굴이 부어 올랐습니다. 폭행으로 부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때문에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피부 바깥에서 혈관 모양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갖고 고문이다, 폭행이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패 현상이 폭행 흔적으로 오인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시 과정에 포함된 마약 검사, 그리고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려면
정밀 부검이 필요했습니다. 피의자 중국인 남편이 윤희 씨에게 어떤 주사도 놓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중국인 부부는 둘 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으로 보이는 제3자가 출입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면 3년에서 10년,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사법 체계에 익숙한 중국인 부부 입장에서 불법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인에게 환자가 주사 맞다 사망했다면 단순 의료 사고로 끝날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수액 2병, 그 다음엔 환자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고 말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건 오히려 중국인 부부 측이었습니다. 한 외신은 부검도 없이 고문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받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캄보디아 사법 시스템을 오해한 오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예심판사는 최장 3년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검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주사 투여 여부와 성폭행 의혹이었습니다. 부검이 늦어질수록 부패가 진행되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집니다. 손상은 부검으로 알 수 있지만 혈액 내 성분은 부패가 진행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국인, 가해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지는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 교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관심이 사라지면 수사도 재판도 결국 중국인 피의자 쪽에 유리하게 끝날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여성 추락 사망 사건에서 함께 있던 중국인 남성 2명이 혐의 없음으로 곧장 풀려났습니다. 3년 만에 또다시 중국인 연루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한 캄보디아에서 정부가 외교 문제를 우려해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범죄가 국경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외교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있어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BJ 김윤희 씨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곳 푸놈펜 외곽 사원 냉동 창고였습니다. 이곳은 서세원 씨의 유해가 부검 없이 화장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법 체계상 예심 판사 지시 없이는 부검할 수 없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빈소도 차리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여행을 갔다 목숨을 잃은 그녀는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낯선 타국에서 여행차 왔던 우리 국민이 이렇게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만큼 진실은 하루빨리 밝혀져야 했습니다. 과연 그날 병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희 씨는 정말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인 부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성폭행 의혹은 사실일까요? 사라진 휴대전화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중국인 부부는 왜 그토록 빠르게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걸까요? 진술은 왜 계속 바뀌고 있을까요? 부검이 되도록 빨리,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외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윤희 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이, 누이가, 친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에서 발견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긴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를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낯선 곳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무면허, 의료시설이나 의심스러운 곳은 절대 방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흔적의 조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흔적의 조각이었습니다.